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교단과 사업기관 그리고 훈련원과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화 현장에서 전무 출신의 사명을 다해 오신 도타원 최선국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타원님 퇴임을 하시고 요새 근황이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퇴임 후에 중앙여자원로수도원 5동에 배치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10명이 배치를 받고 교단 형편상 자율수도원으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서 저희 10명이 조를 짜서 식사도 자체해서 해 먹기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그 자취생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고 그러기는 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5동에서 생활하시는 거군요. 네. 네.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보니까 네. 이제 지난 그 현장에 계실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정년 네. 퇴임하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네. 정말 그 무량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 그동안에 그 현장에서 교단의 여러 스승님들과 선지님들 또 교단의 그 지원으로 50여 생을 네. 이렇게 교화 현장에서 살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또 마지막 그 현장에 그 정년 퇴임에서 정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수도원에서 마지막 임기를 마치면서 정년 퇴임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이 긍정적으로 있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 퇴임을 하면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생각과 그 희망을 실감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생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절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무 출신의 정년 퇴임은 참 퇴임 후에도 이렇게 그 정양기관에서 정양을 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정리를 해보고 네. 또 내 생에 대한 준비 작업도 참 속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이 전무 출신의 그 정년 퇴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젊음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네. 기쁘게 보이시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도타원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삶과 추억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 도타원님께서는 그 고향이 이제 모두가 다 원불교를 신앙하는 이런 마을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고향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고향은 전북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네. 그 마을에서 부모님 최정룡 교도님과 권소덕화 교도님의 6남매 중 제가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네.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그 태어났고 또 처음부터 그 교당이 설립이 되어서 동네 전체가 원불교밖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가 없고. 네네. 그래서 동네 그 주민들이 다 원불교 교도라고 할 만큼 할 정도로 원불교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는 금평은 이런 마을이다는 그 별칭을 진작부터 교단에서 들어왔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단 초기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진안에 보내셔가지고 예, 예. 찾아오신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참 미륵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그런 신심 있는 선지님의 고향이시기도 합니다. 아, 예. 삼타원님의 고향이세요? 예, 거기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좀 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교도님이시라고 하셨고 네. 그 마을이 이제 전체 이런 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타오님 가족들도 그러면 전부 다 교당을 다니셨겠네요? 네, 이렇게 원불교가 생기기 전에는 금평마을이 네. 그 육아의 그 풍습이 아주 많이 농후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네. 그래서 육아의 그 풍습에 따라서 양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양반 집성촌 반촌이라고 또 부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님은 우리 만육 최씨 그 판서공파의 자손으로 우리 문중의 그 대표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원불교가 설립할 때부터는 좋은 그 교육기관 같은 그런 기관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시고 설립하실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협조도 하시고 또 교당에서 이제 교리 강습회가 그때는 며칠씩 잡아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 때는 참석을 하시고 하는 정도 그 교도님이셨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큰오빠 최대웅 교도님은 그때의 금평 초대 교무님이 초청 교무님이라고 와가지고 출장법회를 봐주실 때였어요. 그때 그 근타원 박진호 용사님이 예. 계셨고 그 뒤에 중타원 김대심 교무님에 이르기까지 그 오빠는 그 마을의 청년의 대표를 맡으면서 원불교 회관에서 그때는 네. 교당이라고 안 하고 회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회관에서 예학을 가르치고 문맹 대치를 하고 그리고 정신적 그 계몽 활동을 했던 그런 교도님이시고 우리 작은 오빠 최상덕 또 큰 언니 최안정행 또 둘째 언니 최선심 또 셋째 언니 최충근 이 교도님들은 다 청년 시절부터 교당회를 다녔고 지금은 각각 금평교당에서 교도 활동을 하시고 임실교당에서 교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언니와 작은 오빠 네 분은 큰 언니는 인천교당에서 교도 활동을 하시다가 열반을 하셨고 예. 작은 오빠 네 분은 금평교당 교도로 계시다가 열반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빠 언니들의 자녀들이 지금 신심 있게 교당을 잘 다니고 있으면서 상계교당, 서울교당, 서신교당, 부평교당, 또 뭐 강남교당 이런 교당에 교도로서 아주 행복한 네. 활동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이루셨군요. 네. 그 이제 도타오님께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원불교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교당에 다니면서 예. 이제 좀 추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당에 가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교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유년 활동
때부터 교당회를 다녔고 예. 그냥 그때는 입교 막 권장 운동을 많이 못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 역사적으로. 그래서 입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교당회를 줄곧 다녔는데 네. 제가 전무 출신 하기 위해서 입교를 했어요. 아, 그래요? 발언을 하고 그때 입교를 해서 법납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년회 때부터 이제 줄곧 청소년 시절을 교당에 다녔는데 그 교당에서 법당회를 가고 법당 참배를 하고 교당 교무님을 만나고 그러면 참 제 마음이 참 청정해지고 네. 아주 시원한 감을 느끼면서 또 대종사님 영정을 배우면은 그렇게 자비스럽게 저를 그렇게 굽어다 보시는 듯한 네. 그런 그 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대종사님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싶은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얘기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대종사님께 이야기로 기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지금도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 사항이 있으면은 대종사님께 막 불러가지고 이야기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습관을 들였는가 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전부 출신을 해야겠다. 이제 네. 교무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예. 그런 마음이 나셨나요? 그것은 이제 그 편타원 김지행 교무님께서 네. 밀양교당에 계시다가 금평교당으로 발령을 나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이 편타원님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전옥으로 야학을 가르치는데 그때에 그 교리 공부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교리 공부 내용은 이제 철자집, 원불교 철자집인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산종사님께서 네. 우리 그 교리 강령을 네. 다 엮어 놓으신 네, 책이 네. 철자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철자집 공부를 하고 보니까는 너무도 그 대종사님께서 그 서품 15장에다가 예. 미래의 불법은 이렇게 생겼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철자집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이러한 이상세계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교리 공부대로 네.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평생 이 공부만 하고 살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네. 교무님께서 아이고 네가 그런 생각이 났냐 그러면서 길은 있지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네가 전무출신을 하면은 네. 이제 평생이 아니라 영생도 그 공부를 하고 살 것이다. 네. 그러면서 좀 만약에 네가 뜻이 있어서 전무출신을 하려면은 그 독신으로 해야 되겠고 네. 또 그러려면은 이제 부모님은 네. 그 승낙도 받아서 그렇죠. 나가야 안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예. 설명해 주셨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사실은 편타원 김지행 이제 그 금평교당 교무님이 부임하시면서 정말 그 멋진 신여성으로서 네. 교화하시고 또 이제 교리 강습하시고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 나도 좀 저렇게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교무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교무님께서는 기뻐하셨는데 네. 또 가족들은 이제 네. 그 발언, 이제 전무 출신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 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결혼해서 네. 나가서 이제 사시고 부모님과 큰 오빠 네 분이 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가족 회의에서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막내로 늦둥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마음속에 저놈이 걸려 있는데 저렇게 원불교를 나가서 출가를 한다면은 절에 중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자가 중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참 염려스럽지 않느냐, 고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 걸려서 네가 회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중이 되어서 그 중이 되려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찬성을 못 얻었다 하시고는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제가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끊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한동네 사는 둘째 형부를 아버지가 참 이뻐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형부는 교당의 청년회장도 역임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형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형부가 좀 가 가서 중은 안 돼도 원불교 공부가 좋으니까 가서 공부만 하고 네. 돌아오겠다고 네. 좀 승낙을 해주시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형부를 동원을 해서 다시 또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참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공부하고 또 돌아오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찬조 발언을 해주신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을 공부로 나온다는 그 승낙을 그때 받았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본격적인 출가 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출가 준비는 이제 교무님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가서 그 공양원 생활을 먼저 가서 교당에 가서 공양원 생활, 지금 간사 생활입니다. 예. 공양원 생활을 하면서 전무 주시는 그 기초 정신을 가서 습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양원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추천인과 그 보증인이 그때는 추천인 한 분이 계시고 출가가 추천인이 계시고 보증인은 출가 한 분, 부모님 한 분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인이 2명이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단에다가는 얘가 이제 전무추신을 할 사람이니까 추천을 해줘야 되고 보증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도장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교무님 몰래 그냥 도장을 파가지고 찍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면서
총부로 일단 왔었어요. 처음에는요. 예, 네. 와가지고 이제 승낙을 받고 네. 도장을 받아서 찍어서 승낙을 받고 이제 총부로 와가지고 그때는 총부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총부에서 머물다가 총부에서 배치를 해주면은 이제 그 배치를 받고 간사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었을 때요.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총부에서 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 칠보 교당으로 발령받은 수타원 이순석 교무님을 처음 따라서 간사 생활을 하러 그래 이제 갔었습니다. 네. 간사를 그러면 칠보교당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얼마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간사 근무를 하신 거예요? 간사 근무를 칠보에서 예. 6년 동안을 간사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그 칠보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네, 학업을 함께 학업을 병행하셨군요. 하고 네, 그 합해서 그 기간을 합해서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3년은 교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그때는 순공비생이 있고 네. 또 반공비생도 있고 네, 사비생도 네. 있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공비생 추천을 받아야 네.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그 조건으로 6년을 거기에서 근무를 이제 했었어요. 도타원님 간사 근무 시절에 네. 간사의 역할, 네. 간사의 이제 활동이라고 하면 네.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간사 기간 동안? 저는 그런데 저기 간사로 살면서 지금같이 말하자면 인재가 그때가 풍요롭지 못했던가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간사이지만은 부교무가 지금의 부교무 같이 교화 보좌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정우주신 하면은 교무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살았는데 순교 활동이나 교무님 그 교화 보좌를 제가 옆에서 다 해드렸고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철자집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했는데 네. 칠보에 가니까 교무님께서 네가 그렇게 교리 공부를 좋아하고 잘했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네가 배운 그 공부를 좀 가르쳐봐라. 그러셨어요. 선생님까지도 역할까지도 예. 하셨네요.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들이 도시로 그래 진출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저도 말하자면 그 청소년 도시로 진출하는 유의 한 가지였는가 봐요. 근데 그때 시대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을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동네가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동네 아이들 몇십 명씩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세 동네 아이들을 교리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청소년 교화를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그 문맹인들이 많은 교육열이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게 교육열이 있어도 교육을 못 받은 그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문맹자도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 문맹 청소년들을 데려다 놓고는 이제 초등학교 그 국어책을 사다가 또 한글도 가르쳐 가지고 눈을 띄워준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물론 예비 교무로서는 이제 3년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칠보에서 6년 세월 동안 이제 많은 또 이제 스승님의 그 가르침과 이제 지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간사 시절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간사 시절에 저는 이제 저는 6년을 살았고
그 교단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교무님들은 막 4번이나 이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2년 살고 가시고 또 1년 살고 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나오면서 이별을 또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무님 맞이해서 살다가 정들고 그러면은 또 가시고 그래서 맨날 이제 보내드릴 때마다 눈물로 이별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찔보 교당에서 우리 간사가 공양원이 터줏대감이요. 교당에서는 그러면서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시면은 우선 익숙하니까 공양원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경과보고를 제가 이제 순교를 잘 다니니까 이물어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저한테 또 보고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다가 교무님한테 누구는 이러고 헙디다 저러고 헙디다 그렇고 이제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 교화 간접 교화 보좌를 했지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생회가 없었는데 학생회를 우리 반 그 학생들을 전부 데려다가 도움불교 학생회원 해라. 그래가지고 학생회를 결성을 해서 학생법회를 보기 시작을 했고 또 한 번은 그때는 이제 종을 범종을 아침 저녁으로 쳤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는 33번, 저녁에는 28번. 그래갖고 33천 28도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로 범종을 이렇게 쳐왔는데 칠보에는 종각도 없고 그 마당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쳤어요.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속 빠짐없이 그 종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기독교 교당에서 강을 하나 건너면은 저 건너편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4분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데 원불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종을 쳐주니까 우리가 맞추려고 한 시간보다도 더 정확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종을 잘 쳐주셔서 고맙다고 교무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러네요. 물교가 그 지역 사회에 특히 타종교에 이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종교로서 설 수 있었던 건 사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미미한 작은 존재이지만 그렇죠. 간사에 하루도 빠짐없는 어김없는 정확한 일과를 지키는 그 이제 단련하는 그 속에서 지역 사회까지 감화를 주신 셈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도타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굉장히 속 깊이 전무 출신에 대한 어떤 그 서원이 많이 다져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도 간사 고문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처음 살아보는 과정이고 그럴 텐데 가족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누구의 지도를 받고 어떻게 전무 출신을 이제 전무 출신으로서 더 뿌리를 내리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편타원 김지행 교무님한테 예. 제 그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무 출신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저를 그 간사 근무하러 보내시면서 그 교무님이 그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저는 계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지키고 살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디아바니에게 교당에 가서 공양원 생활을 할 때에 집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어도 너는 절대 그 집에 오지를 말아라. 그리고 편지도 오지 말아라. 그때는 전화는 흔하지 않아가지고 전화까지 뭐 할 생각은 못했어요. 편지도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모시고 사는 교무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된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번 그 중간에 추천 교무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교당에 오셔서 막 반가워가지고 눈물 나면서 이제 맞이를 했는데, 그 교무님께서 네가 이렇게 말을 잘 듣고 집에도 안 오고 사니까 이쁘다.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집에를 못 오기는 했지만은 또 이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거울에 계시는 부처님네, 그 거울에 계시는 부처님네, 우리 막내딸 성국이가 그 원하는 대로 그 소망을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린다고 그러시더라. 그런데 너는 그냥 네가 이렇게 그냥 무탈하게 사는 줄 알지만 너희 그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기도 그 덕이 크다. 그러면서 잘 그 마음을 잘 간직을 하면서 더 잘 살아라. 그러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막 그렇게 마음이 막 감동이 크고, 부모님의 그 정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 살고 전무출신을 잘 해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1년 만에 어머님이 노안으로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또 1년 후에 아버님이 또 열반을 하셨어요. 저를 늦둥이로 낳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연로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러기는 하셨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그냥 겹쳐 돌아가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이 그 정도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 내가 1년이라도 더 곁에서 시공을 하고 해드리고 올 것을,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가 계기고 아버님께서는 그때 또 승낙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참 이런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세운 바 뜻대로 이제 전무출신을 잘하는 길만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나를 위한 진정한 그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셨군요.
그 간사 기간 동안 전무 출신으로서의 가장 기초 교육을 이제 소중히 이제 받고 또 그 기간 동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또 열반에 드시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전무 출신을 더 앞으로 잘 해서 보내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원불교학과에 이제 네. 진학을 하셨는데 원불교학과에 들어가시니까 분위기가 들어가셨을 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물리학과에 이제 가니까 그때는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계시는 때였고 네. 원광대학교 교훈은 그 지덕겸수 도의 실천이라고 예. 그렇게 딱 교훈을 지침을 삼아서 그 도학을 공부를 해서 미래 시대에 우리가 대종사님 그 전법 사도가 돼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그 교육을 담당해 주신 분들은 다 우리 전무 주신 교무님들이 네. 대다수고 또 제가 중에서도 또 알뜰한 교도님들이 이제 교수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큰 대학교에 와가지고 필요한 그 학습을 도야를 해서 앞으로 참 대종사님 그 전법사도로 힘차게 나갈 그 준비를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는 총부에서 계시는 그 여러 개 스승님들이 예. 보충 수업을 해주셨어요. 교리 공부를 학교에서 네. 그 배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불교의 정전이나 대종경 그리고 고경 예. 또 뭐 육아경전, 도가경전 이런 그 양서들을 다 한 분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예, 그때 뭐 강산 법사님도 계셨는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계셨고 지금 그때 정무부장님으로 경산정 법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맡아서 해주시고 또 상타원 전종철 선생님도 맡아서 해주시고 총부에 계신 그 교무님들이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보충 수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저 학생 자체에서는 또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을 네. 서로 이렇게 교환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모임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 모임 공부를 하면서는 정산 종사님께서 해주신 그 혼자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네. 다 같이 공부해서 다 같이 80점 맞는 그런 균형 잡힌 실력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러신 법문에 의거해서 모임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재밌게. 그러셨군요. 예. 재밌게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교학과 시절에는 방학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이제 방학 기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방학 기간에는 이제 그 간사 시절에 지도 교무님 한 분이 예. 저를 학교에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학교 생활을 보낼 때에 방학이 2번 있는데 여름 방학 때는 일선 교당에 가서 교화 봉사 활동을 하고 겨울 방학 때는 기숙사에서 네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단의 그 초기 교서 네네.
그 월간지, 회보, 그 교고 종간 막 이런 초기 교서들을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그때 참 그 깊은 마음으로 그 초기 교서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단관이 그때부터 이렇게 세워지고 교단의 어른님들도 그때부터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 나중에 수도원에 와서까지 어른님들을 뵈니까 그때 교단 초기에 이분들이 그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실감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교단 그 생활을 했고 또 방학 동안에는 또 이제 겨울 방학 때는 기도 정진을 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 기도 정진을 하고 그때 정산종사 법어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급이 되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정산종사 법어를 만나게 됐는데 교학과 때에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정산종사 법어에 어떻게 심취를 했는지 그때 신심에 막 제가 더 이제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정산종사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우리 대종사님은 어쩔 뻔했을까 그런 그 소견이 그 어린 마음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산종사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더 이렇게 절감을 했지만은 기연편 10장에 보면은 내가 대종사님을 만나 뵌 후로는 희로 사심이 없이 대종사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살아왔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대종사님 교법으로 성불하는 길만은 내가 확신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믿고 내가 지도에 순종을 해라. 그러면은 참 대종사님은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어요. 법문이. 그걸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제가 더 신심을 내서 그렇지 않아도 이 교법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 교법이 바로 그렇게 성불에 자신 있는 교법이라고 저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때 더 신심을 가지고 서원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대종사님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 그 성비문에 그 우주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해서 만물이 생성의 도를 얻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모든 중생이 제도 은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다 우주 자연의 정치이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정칙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가시고 그런가 보다. 그 세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 경지에 대체 다 같이 도달을 해서 서로 그렇게 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젊으신 함으로써 이렇게 불련이 막 깊고 법연이 깊고 하는 그런 행복감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그 교학과 시절에 이제 진리에 대한 믿음, 스승님들에 대한 신심과 또 이제 교단관이 확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밖에도 또 재미난 또 추억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학과 시절에. 추억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그 지금 향적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저희들 1학년 때에 기숙사 식당으로 지었던 건물이었어요. 아, 그때 그러면 기숙사를 그 식당을 거기서 지었으면 그 전에는 어디를 그 쓰고 전에는 계셨어요? 지금 공덕원으로 쓰이는 곳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공회당 옆에요? 공회당 옆에 그 공덕원으로 지금은 그 감찰원 사무처도 거기가 있고 성업봉찬 사무실도 거기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식당이었는데 그때에 기숙사 식당을 지어야 할 만한 교단 형편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원기 58년도에 그 지었는데 그 기숙사 식당을 그런데 우리 1학년 때 3학년이 반백둥이었어요. 55주년에 들어온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기숙사에 그 총무 선생님으로 계신 농타원 이양신 교무님이 그때 이제 남자 기숙사에는 진산 한정원 선생님이 사감님이셨고 여자 기숙사에는 봉타원 김형철 교무님이 사감님이셨는데 그때 총무 선생님으로 농타원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농타원님이 그 학생들을 추선해가지고 그 집을 막 짓는 감독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은 막 1학년 때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비는 시간에 자기 세수 떼어 가지고 막 모래와 자갈 퍼나르고 밤에도 막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도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그 기숙사생 전원이 지어냈어요. 그 집을.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집을 지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막 재미있게 집을 짓고 그러니까 그때 총부에 계시는 어른님들이 그때 형산 종사님, 성산 종사님 그런 분들이 총부 어른으로 계셨었을 때예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너희들이 아마도 영산 방언을 하셨던 구인 선지님들이 오신 후신인갑다. 어쩌면 이렇게 일도 잘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시니까 우리들은 진짜 우리들이 그 구인 선지님들이 왔는갑다. 그러고는 막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지금 한 45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견고하게 지어졌던지 지금도 물이 안 샌다고 그래요. 그 집이. 그렇게 이제 건축을 지었던 경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3학년이 되어가지고 논문 준비를 하려고 이제 기숙사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4학년 언니들은 이제 그 기숙사 식당에다가 공동 그 대중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4학년이 되면은 거기 가서 그 고시 공부, 교육자 고시 검정고시 공부를 거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 엄마들이 잘 챙겨주고 좀 그러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때였는데 한 번 자고 나니까 어떻게 눈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지금도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 근데 그 눈을 보니까는 막 그 내장산으로 그냥 눈 구경하고 하러 가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났어. 그때 우리 학년이 9명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일 법회 날이기는 하지만은
정읍교당 성가급 배보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대장산 자 눈구경 가자 그래갖고는 뭐 그럼 그러자 그래갖고 이제 그 총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제 못 가게 하실 것은 분명하고 또 4학년 언니들 자기들 고시 공부하느라고 애쓰는데 그들은 눈구경 간다고 또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두 분한테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식당에 고흥건 해타원 고흥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밥을 한 양푼 얻었어요. 그 쌀 씻는 옛날에 그 양푼에다가 밥을 한 양푼 얻어가지고 고추장을 공기에다 담아서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보자기는 그때는 대중이 많아서 그랬는데 어쩌는지 자기 그 물건에다가 전부 이름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팬티나 보자기나 뭐 옷이나 내복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이름을 그 새겨서 붙여놨는데 그때 보자기에 최성국이라는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보자기로 이제 밥통을 쌌어요. 싸가지고 이제 자선 끝나고 감을 때 총무 정문에서 버스를 타고 황동으로 가가지고 완행열차를 타려고 이제 급행열차는 비싸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완행열차를 황동에 가서 타고 가자 그래갖고는 이제 총무 정문 앞에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다가 그 밥보따리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니까는 전 몰라 타버렸어요. 나중에는 밥보따리를 안 챙겼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 동창 교무님이 한 분 계셨는데 기숙사에 계셨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전화는 아무게 나오십시오. 그러고 마이크로 이렇게 예, 마이크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나와서 전화를 받고 그럴 때인데 그때 남자 그 동기생 한 분이 그때 집에 있었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는 전화를 해서 저 총부 앞에 그 정문 앞에 가면은 최성국이라고 써진 그 보따리 하나가 있을 테니까 그 보따리를 갖다가 뜯어보지도 말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우리가 돌아가면은 주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고는 이제 갔다 왔어요. 다녀는 오신 거예요? 네. 다녀왔어요. 부탁을 해놓고 동기생한테. 네. 부탁을 해놓고 이제 가서 이제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정읍교당으로 가가지고 밥도 잘 얻어먹고 그러고 이제 우리 할 일 다 하고 이제 왔는데 오니까는 막 집에 오니까는 기온이 살벌해요. 그러니까는 막 4학년 언니들이 너희들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 가니까 너희들 지금 총무쌤한테 혼날 줄 알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재성국의 밥보따리를 거기다 놓고 가가지고 총무쌤한테 알게 되었냐고.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제 알아보니까 정문 청소 당번이 우리가 동기생한테 전화하기 전에 그 청소하러 가가지고 그 밥보따리를 보고는 치웠군요. 그 보따리를 갖다가 최성국이 기숙사에다 갖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들켜버렸죠. 발각이 돼서. 발각이 됐죠. 그래갖고는 정무 선생님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장차 불보살이 될 사람들인데 어찌 거지 새끼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밥을 싸가지고 냐고 말을 했으면은 그렇게는 너희들을 안 보냈을 판인데 그러게요. 그러냐고 하면서 야단 겸 눈물 겸 그렇게 해서 안쓰러운 그런 야단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총무 선생님을 뵈면은 그때 기억이 생각이 떠올라서 서로 막 웃고 그래. 정말 재밌는 추억이었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진지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의 이제 당연한 몫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재밌는 추억이
떠올렸을 때는 예, 짓궂기도 하고 짓궂은 어떻게 생활을 보면 예,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 재미있는 하나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가 되었다는 것이 참 또 소중한 추억이네요. 예.